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유용한 노드들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모션 프로젝트에서는 오브젝트에 UV가 없는 경우도 많고 C4D가 UV에 약한 툴이다 보니까 큐빅 모드라든지 우리가 많이 쓴 트라이플레이너로 매핑을 해결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모양이나 데칼 아니면 스티커 같은 부분을 넣으려면은 정확히 넣기가 힘든 단점이 있죠. UV 작업을 거쳐서 텍스처를 베이크 해주지 않고 카메라 맵 노드를 통해서 프로젝션을 해보는 방법으로 UV 없이 데칼 작업하는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드로는 또 스테이트 노드를 봐볼 텐데요. 우리가 광택 효과에서 잠깐 사용을 해봤었는데, 스테이트 노드의 다른 사용법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제에서는 매우 많은 큐브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서 태그나 매테리얼을 다수 만들지 않고 매테리얼 하나로 다양한 오프셋을 줘서 맵의 패턴을 없애기도 하고, 커스텀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쉐이더로 다양한 색 표현까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프로젝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예제 프레임들을 여기 잠깐 봐보면 이렇게 C 로고가 박혀 있는 부분이 있죠. 콜로소 로고를 쓴 장면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C는 이 부분 다 모두 지금 제가 카메라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넣어준 부분입니다. 이게 주의할 부분도 있기도 하고, UV를 만들어서 텍스처를 베이크 해주는 것보다 안정적인 방법은 아닌 게 확실해요. 하지만 좀 급할 때 아니면 빠르게 원하는 부분을 바로 넣어줄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단순한 스티커 효과뿐만이 아니라 모션 디자인에 좀 어울릴 법한 그런 특별한 효과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예제를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카메라 프로젝션을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맵을 따로 만들어 주는데요. 보통 카메라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노드에서는 컨트롤이 조금 텍스처 노드보다 적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젝트를 해줬을 때 우리가 렌더하려는 그 카메라의 레시오에 따라서 맵이 스트레칭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많이 쓰는 16대 9 비율에 1920에 1080 이 높이로 렌더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로 쓸 그런 텍스처들 그리고 로고도 지금 폴더를 봐보면 이런 식으로 알파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16대 9 비율로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포토샵에서 뒤에 알파 값을 0으로 해주고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16대 9인 상태에서 뽑아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텍스처들을 한번 카메라 프로젝션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같이 돌리면서 봐볼게요. 아무것도 지금 재질이 넣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쓸 쉐이더를 넣어주겠습니다. 밑에 있는 큐브에도 같이 넣어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되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메라 프로젝션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카메라 맵 노드를 먼저 넣어 주어야 합니다. 텍스처 노드와는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불러와서 카메라 맵 이렇게 가져와서 쓸게요. 이 부분은 패널에서는 텍스처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카메라 맵 있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텍스처 노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텍스처를 넣어줄 수 있고 그 밑에 다른 버튼들이 있는데, 일단 텍스처를 가져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에서 썼던 콜로소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게요. 그리고 바로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을 해주고 있죠. 다만 우리가 지금 카메라를 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렌더 카메라로 프로젝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카메라를 한 가지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 뷰포트에서 카메라가 보이죠? 이 카메라를 써서 프로젝션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PSR을 리셋을 해주고 한번 쭉 끌어와서 여기 한 정면에 로고가 박히도록 프로젝션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잡아주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카메라 맵 노드에 가서 카메라 피커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카메라를 끌고 오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프로젝션의 모습이 바뀐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텍스처를 쫙 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까이 가면 더 작아지고 멀리 가면 더 커지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 프로젝션을 해주는 이 범위, 지금 이 범위죠? 이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외의 부분들은 다 알파가 없는 채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션을 맵을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리플렉션 오프 스크린 쪽입니다.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는 만약 컬러라면은 컬러 맵이니까 여기도 sRGB로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오프 스크린 is environment를 끄게 되면 이렇게 다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알파도 바꿔줄 수가 있게 돼요. 색깔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특별하게 쓸 건 없고 이렇게 꺼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을 이렇게 뷰포트로 두 개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하는 모습을 정확히 좀 찾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축만을 이용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뷰포트에 이렇게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가 쓰이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어요. 눌러보면은 우리가 지금 씬에 있는 카메라들을 모두 볼 수 있는데 눌러서 이 뷰포트에서는 이 특정 카메라를 써줄 수 있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션 카메라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렌더는 아직 이대로 하고 있지만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편하게 한 이 정도 크기면은 괜찮겠다 하면서 굉장히 손쉽게 스티커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간편하게 텍스처를 넣어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넣어준 맵은 알파가 지금 빠진 상태였던 png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파를 뺀 상태라면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마스크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알파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노드는 컬러 스플릿이 있습니다. 컬러 스플리터 이 노드는 인풋에 RGB 밸류를 따로 빼주고 그리고 알파 값도 빼줄 수 있게 해줘요. 굉장히 유용한 노드인데 이걸 연결해서 한번 봐보면 바로 그냥 컨트롤 알트 Q로 서피스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가장 위에 있는 포트가 연결되는데 지금 R 값이 들어가고 있죠. G 값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텍스처에 다양한 색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알파 값을 가지고 와보면 이렇게 알파가 아닌 부분은 마스크가 따로 이런 식으로 떼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데카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르게 준비한 맵은 이런 원형 상태의 그런 맵이에요. 그냥 포토샵에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그거를 알파 값 없는 상태로 똑같이 가져와 주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컬러 스플리터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 알파를 제일 위로 올려주고 컨트롤 알트 Q를 눌러서 알파를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앵글이 오프돼도 약간 스팟라이트의 느낌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이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모션 디자인 쪽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무슨 이펙트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이미 고정된 상태라면 이렇게 쉐이더 안에서도 간단하게 매테리얼 자체 내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만들어 놓은 매테리얼 블렌더를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이 상태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효과가 우리가 강의 예제 두 번째를 하면서 만들었던 아이스와 돌 부분을 이렇게 섞어 놓은 부분이에요. 지금 노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보라색 노드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든 쉐이더를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끌고 오게 된다면 이런 레퍼런스 노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조차도 서페이스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골라줄 수 있고 오브젝트가 여기에 레퍼런스 되는 부분이 카페인트로 연결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실제로 우리가 레퍼런스 하는 쉐이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레퍼런스 노드들은 파일을 남에게 전해주거나 이런 모든 완벽하게 쉐이더를 다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링크가 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협업을 할 때는 이런 레퍼런스 노드를 저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카페인트 쉐이더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하기에는 굉장히 레퍼런스 노드가 유용을 하겠죠. 다시 카메라 맵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좀 더 멀어진다면 더 큰 부위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뭐 노이즈를 멀티플라이 시킨다든지 해서 이 경계선 부분도 좀 더 아티스틱하게 깨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런 프로젝션 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는 이런 로고 같은 부분을 연결을 해준다든지 해서 로고만 딱 눈에 띄게 다른 부위로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를 다 텍스처로 하다 보면은 쉐이더를 또 짜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카메라 프로젝션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다만 렌더링 할 때 조금 주의하면서, 렌더링에 에러가 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잘 세로 호칭도 눌러가면서 최대한 에러 없이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카메라 프로젝션은 여기까지 봐보도록 하고요. 스테이트 노드를 같이 봐보면서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는지도 봐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트 노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매테리얼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스테이트는 이제 노드의 노멀을 사용해서 우리가 광택 효과를 만들었었잖아요. 이거 외에도 오브젝트의 3D 공간 안에 길이를 읽어들여서 하이트 맵을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한 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브젝트의 노멀과 노멀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인 레이 포지션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가지 다른 방법의 높이의 길이를 읽어드릴 수 있는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대로 광택을 만들 때 사용했던 노멀을 사용해서 노멀 값을 따라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트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당연히 고장났고 저번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벡터 체인지 로드를 사용해 줘야겠죠? 체인지 벡터 체인지 레인지를 가져와서 연결을 해주고, 스테이트는 이제 어느 부위를 쓰더라도 다른 디버깅 이유 말고는 벡터 체인지를 가져와서 올드민을 -1로 바꿔주셔야 하는 사용 방법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로 바꿔주고요.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광택 효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거랑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컬러 스플리터를 배워봤었는데 방금 전에 컬러 스플리터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제 컬러 스플리터를 가져온 이유는 이 값이 우리가 노멀 값이라는 것을 여기서 포트에서 볼 수 있잖아요. 노멀은 이렇게 폴리곤의 면의 방향도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벡터 체인지로 보고 있으니까 벡터는 x, y, z 값을 모두 세 가지 밸류를 다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맵을 아까 카메라 노드를 위해서 가져왔을 때 RGB 밸류와 알파 값을 깬 것처럼 컬러 스플리터로 이 벡터 레인지의 값을 X축, Y축, Z축으로 쪼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가장 위쪽인 R을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을 향하고 있는 그런 쪽은 검게, 나머지는 하얗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로테이션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높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할 거니까 G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R이 X고 G가 Y고 B가 Z가 되겠습니다. G를 연결을 한번 해주면 이런 식으로, 특히 쉐이더볼에서 확 나타나고 있는데, 쉐이더볼을 좀 끌어들여서 봐볼게요. 이렇게 밑에 부분은 검었고 위에 부분은 하얗게 나오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을 램프로 조절을 해주면 확실히 좀 더 컨트롤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램프로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연히 램프 자체의 노이즈를 이용해서 깨트려줘도 되겠지만,
좀 더 다양한 맥손 노이즈를 사용해서 멀티플라이를 해준다면은 이 경계선을 깨주면서 자연스러운 블렌딩이 또 가능하겠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테리얼이 만약 위에는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러프한 재질이고, 하나의 또 다른 재질은 약간 더트를 표현하는 그런 재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더트, 이 부분이 표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먼지가 쌓일 때는 중력 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서부터 쌓이면서 천천히 내려오겠죠, 먼지들이. 그런데 이런 노멀 값을 이용해서 y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밑에 부분에는 최대한 먼지가 많이 닿지 않은 부분, 위에 부분은 먼지가 많이 닿은 부분, 이런 식으로 좀 매핑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더트가 생기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스테이트 노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러프하지만 밑에는 먼지가 안 쌓이고 위에는 먼지가 쌓이는 이런 간단한 노멀 데이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쉐이딩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는 레이 포지션이 있다고 했었죠. 한번 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긴 할 거니까 한번 가지고 와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복사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 볼게요. 이제 스테이트 노드를 살펴보면 아웃풋 포트를 눌렀을 때 굉장히 많은 게 나오게 됩니다. 막 UV 코디네이트도 있고, 탄젠트, 레이 포지션 우리가 쓸 부분이고, 레이 오리진, 레이 랭스 이렇게 다양한 게 많은데, 많은 부분이 디버깅을 할 때 쓴다거나 아니면은 커스텀 AOB를 만들 때 쓰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봐볼 부분은 쉐이딩에 좀 더 쓰일 레이 포지션을 가져와서 한번 써볼게요. 이제 레이 포지션을 넣어주기 위해서 포트에서 빨간색을 눌러주고 포지션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죠. 그래서 노멀 말고 벡터 체인지 레인지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레이 포지션을 쓰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벡터 값에선 스플리터가 연결되어 있어서 x의 값, y의 값, z의 값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벡터 레인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x, 두 번째가 y, 세 번째가 z 값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높이 값을 한번 가져와 보기 위해서 y 값을 한번 써볼게요. 물론 이제 다른 데에 쓰신다면은 x 값이나 z 값을 써주셔도 되겠지만, y 값을 쓰면은 높이 하이트 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테니까 y 값을 램프에 연결해서 봐보면 지금 거의 뭐 그냥 회색 그 자체로 표현되고 있죠. 한번 끌어올려 봐도 밑에 조금만 변하지 뭐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벡터 체인지 레인지에서 레이 포지션을 사용했을 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과 1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높이의 값을 3D 공간 안에서 원하는 높이 값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뷰포트를 같이 봐보면서 높이를 한번 봐볼게요. 이 지금 우리가 쉐이딩 하고 있는 높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널을 하나 추가해서, 널이 우리가 지금 000에 있으니까 우리 바닥도 여기 000이겠죠. 그럼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니멈은 바닥은 0, 그리고 널을 쭉 올려 볼게요. 쭉 올려서 예를 들어 프론트에서 봐보면 대충 한 이 정도가 제일 높은 높이겠죠, 우리가 지금 쉐이더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는. 그럼 그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게 이렇게 이쯤 되면은 제일 높은 범위겠습니다. 그래서 y값에 이 널의 y값의 밸류를 보면 33.72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 35, 34 정도면은 천장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높이를 0부터 35cm까지 매핑을 해주게 되는 거죠. 35. 그럼 벌써 이렇게 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게 매트리얼 블렌딩 할 때 뭐 눈이 녹는 효과도 만들기가 편할 테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높이를 오브젝트의 UV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3D 공간 안에서의 X나 Y나 Z축의 축의 길이로만 이렇게 매핑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핑을 해줄 수 있죠. 이 부분도 제가 미리 믹스를 해가지고 봐보았는데 한번 연결해서 봐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스토리텔링 기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카페인트와 우리가 만들었던 돌 쉐이더를 넣어 놓았지만 만약 무슨 스틸 같은 재질이라면 녹이 위에서부터 쓸었다 아니면 밑에서부터 쓸었다 이런 부분을 좀 표현해 주기 편하겠죠. 이런 스토리텔링 부분을 좀 가능하게 해주는 스테이트 노드였습니다. 스테이트 노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살펴볼 게 우리 유저 데이터 노드 간단하게 첫 번째 예제에서 한번 봤었는데 유저 데이터 노드를 사용해서 매핑을 좀 더 패턴 없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유저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클로너를 저번에 사용했었는데 클로너를 사용하지 않고 커스텀 데이터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봐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한 쉐이더로 마스터 쉐이더를 만들어서 다양한 오브젝트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유저 데이터 노드를 위해서 씬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쉐이더볼에 그냥 실린더 몇 개만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실린더들을 이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만 재배치해 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이런 플라스터 텍스처를 입혀 두었습니다. 바닥에는. 그리고 쉐이더는 이런 러프니스를 좀 잘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메탈릭 서피스가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메탈릭 서피스 IOR5로 올려주고 디퓨즈는 없는 상태에서 러프니스만 있는 그런 것을 가져왔고 텍스처도 가져왔는데 텍스처의 매핑을 한번 유저 데이터 노드를 위해 사용해서 매핑의 타일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볼 거니까 한번 텍스처를 연결해서 봐보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로테이트 시켜줘가지고 봐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하나하나씩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 필요 없이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패턴이 보이는 부분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계속 보이다 보면은 작품을 유심히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감을 깨트리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한 유저 데이터 노드를 가져와서 사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유저 데이터 노드를 당연히 추가해 줘야겠죠? 우리가 쓸 거는 컬러 유저 데이터 노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저 데이터 노드는 그냥 데이터 값만 다른 거니까 만약 벡터 값이 필요하다면 벡터 유저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지만 우리는 컬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컬러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먼저 클릭해서 살펴보면 이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라면 오브젝트마다 시네아포디에서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넣어줄 것도 필요 없고 G포디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네임에서 이번에는 저번 강의에서는 모그래프를 갔지만 이번엔 오브젝트에 가서 오브젝트 아이디 컬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봐보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마다 다 다른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퍼즐맵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나중에 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한다면 크립토매트를 빼게 되는데 그럼 크립토매트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 컬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램프랑 체인지로 컨트롤을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램프를 가져와서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지. 램프는 당연히 우리 밸류로 봤을 땐 100부터 0, 뭐 1부터 0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연결해서 흑백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먼저 램프를 이용해 준 이유는 램프를 통해서 좀 더 클램핑을 해서
이런 맵핑 효과를 좀 더 확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램프를 연결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레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레인지를 쓰는 이유는 램프에서는 0부터 1까지의 값까지만 가져올 수 있겠지만 체인지 레인지에서 이미 0부터 1로 되어 있는 민맥스를 새로운 민맥스로 값을 바꿔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매핑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트라이플레이너에 연결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트라이플레이너에도 우리가 스케일을 연결했듯이 여기 오프셋, 로테이션이 따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냥 바로 트라이플레이너에서 바꾼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모든 게 다 바뀌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패턴을 없애는 거에는 적합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스케일이 우리가 앱을 사용해서 그냥 다 같은 스케일을 사용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체인지 레인지를 스케일과 바꿔줄게요. 이 앱은 우리가 이제 쓰지 않을 테니까 꺼주면은 지금 몇몇 개는 아예 텍스처가 안 보이고 몇몇 개는 텍스처가 달라졌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0에서 1의 값을 다시 리매핑 해줬는데 다시 0에서 1로 나왔으니까 어떤 오브젝트는 스케일이 0이고 어떤 오브젝트는 1이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0.55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쓰던 0.1, 0.1로 다 다시 돌려보면 그대로 똑같이 원래 있던 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미니멈이 0.005, 뭐 여기선 0.2 이런 식으로 하면은 텍스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죠. 너무 크게 다르게 한다면 만약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뭐 0.1이고 여기는 100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쓸모가 없겠지만 스케일은 이렇게 0.25에서 뭐 0.15 이런 식으로 준다면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확 느끼게 할 수가 있겠죠. 저는 0.4에서 0.15 이런 식으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을 해줬는데 이제 나머지 값들인 오프셋과 로테이션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트라이플레인을 눌렀을 때 오프셋과 로테이션은 값이 3개죠. 값이 3개라는 것은 우리가 체인지 레인지를 사용했을 땐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x, y, z 값이 3가지 값이 다 동일하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컨트롤이 적을 테니까 벡터를 가져와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벡터 체인지 레인지로 연결을 해주고 이제 하나는 오프셋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는 로테이션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값들을 바꿔가면서 로테이션과 오프셋 같은 경우는 바꾼다고 스케일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좋다 할 때까지 그냥 쭉 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최대한 없애주면은 벌써 블렌딩이 괜찮게 되고 있죠. 그래서 트라이플래너의 블렌드 어마운트만 좀 늘려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웠던 앱솔루트를 스케일과 다시 연결해서 다 뺀 후에 봐보면 차이점을 봐보면 꽤나 크죠. 이 부분을 램프에 제가 연결시켜서 이런 식으로 맵을 다시 조절해 줬는데 러프니스에 연결을 한번 해보고서 쉐이드 자체 내에서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똑같이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유저 데이터 노드로 만든 오프셋들을 다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맵을 쓴 것처럼 이렇게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다면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주고 트라이플러너의 스케일만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자체의 로테이션을 막 바꿔주면서 힘들게 패턴을 지우려고 하지 않고 간단하게 유저 데이터 하나로 이런 노드 하나로 다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브젝트 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값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커스텀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다른 컬러 유저를 한번 다시 가져와 보고요. 한 가지 더 말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오브젝트에서 지오메트리 아이디 말고도 여기 디스플레이 컬러나 오브젝트 컬러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브젝트 컬러를 한번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만약 우리가 오브젝트에 베이직 탭에 디스플레이 컬러가 있는데 여기서 오브젝트 컬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컬러여야겠군요.
디스플레이 컬러로 해주면 지금 기본 값인 하얀색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브젝트 바꿔주면 이 오브젝트만 빨간색 디스플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컬러 피커를 이쪽에서 읽어들여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뭐 리플렉션의 컬러로 넣어둔다면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색깔이 바뀌게 되었죠. 이렇게 쉐이더 하나만으로 다양한 색깔도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텐드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봐보면은 굉장히 많은 UI들과 아니면은 비슷한 모양인데 비슷한 쉐이더인데 색깔만 다르게 아이콘에 맞춰서 날아다니고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봐보면 다 대부분 같은 쉐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을 쓴 거예요. 특히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모든 아티스트들이 제가 만든 이 쉐이더 하나만 가지고 바꿔줄 부분은 이제 색깔뿐인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제 커스텀 데이터를 봐보면 C4D에서는 모든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탭을 한번 봐볼게요. 모드가 있고 에딧이 있고 유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add 유저 데이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죠. 이런 커스텀 데이터도 우리가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프니스 밸류를 다 다르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은 리플렉션이나 IOR 값을 다르게 해주고 싶다.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오브젝트 하나마다 이렇게 커스텀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만약 오브젝트가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넘지 않고 뭐 다 6개 정도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싶고 좀 더 컨트롤을 가지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커스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커스텀 데이터에 값을 한번 넣어보면 데이터 타입도 굉장히 뭐가 많죠. 플롯은 값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 값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더로 하면은 이렇게 슬라이더로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닛이 퍼센트로 돼 있으면 우리는 많이 쓰는 부분이 없으니까 리얼로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디그리로 했을 땐 뭐 노멀 값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스텝 값이 있는데 스텝은 슬라이드로 올렸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씩 늘어나는 그 부분이라서 0.001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값을 뭐 10 정도 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넣어주고 데이터에 ys 데이터라고 일단 이름은 이런 식으로 지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용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OK를 눌렀을 때 오브젝트를 누르면은 여기 유저 데이터 탭이 새로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여기서 우리 유저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가져와 봐서 스칼라를 가져올게요. 스칼라는 이제 숫자를 가져오는 거죠. 벡터가 아닌 한 가지만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뭐 이런 걸 살펴봐도 뭐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이 부분은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어준 이름, 이 ys 데이터를 여기에 곧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커스텀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어트리뷰트 네임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을 IOR에 한번 연결을 해본다면 컬렉션 IOR에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 커스텀 유저가 있는 얘 하나만 이렇게 IOR이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RS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네마 4D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바꿔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데이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카메라 프로젝션 스테이트 그리고 유저 데이터 노드와 커스텀 데이터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퍼즐 예제에 쓰인 볼륨 효과를 봐볼 텐데요. 어떻게 C4D와 레드시프트만 합쳐서 안개 효과 같은 것을 넣어줬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